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1월 11일 오전 9시 5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및 시황 분석 그리고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저께 저녁 방송 때 우리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죠. 비트코인이 추세 라인이 깨지기 직전까지 가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천 한 900만 원이 깨지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이 하락은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요 라인, 요 라인에 대한 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추세 라인은 깨지지 않았고요. 이 추세 라인의 바닥 자리에서 정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녁 때 제가 방송을 끝내면서 내일 아침 우리가 최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한 4천, 5,120만 원 정도, 5,100에서 5,120만 원 정도만 가 있으면 요 분홍색 선 늘 올라가 있으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단계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7일선이 약간 깨지긴 했지만 아직 네이션 차트 복마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뭐 1시간 차트를 봐도요, 15일선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평선들도 다 모여 있고요. 뭐 지금 자리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저께 떨어졌을 때 볼륨이 터졌다는 거죠. 바닥 자리에서 볼륨이 터지면서 윗꼬리로 올렸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바닥 자리에서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바닥 자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네, 현재 비트코인은요, 비트 도미넌스가 40.9%, 어저께보다 비트 도미넌스가 1% 정도 추가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김프는 2.3%, 2.3%대로 뭐 양호한 상태,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RSI 같은 경우는 47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팅 역시도 20 정도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뭐 하락보다는 상승 위주로 가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차트 잠깐 볼까요? 네, 해외 차트를 보시면요. 해외 같은 경우도 국내랑 비슷하죠. 이 추세 라인, 노란색의 추세 라인, 국내 같은 경우는 깨지지 않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깨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대한 저점에 대한 매물대 자리에서, 매물대 자리에서 반등을 쳐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차트는 약간 무너졌거든요. 국내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네, 지저분하죠. 좀 지워드릴게요. 네. 국내 차트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이 무너졌었지만 지전에 대한 전저점에 대한 예, 매물대가 무너지면서 어저께 쏟아졌던 거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요게 아직 안 뚫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추세 라인에서 지지를 받은 거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요게 깨졌지만 오히려 매물대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뭐 국내든 해외든 지지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줬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밖에 오늘 알트들의 움직임을 좀 볼까요? 알트들, 오늘 어떤 알트들이 올라갑니까? 오늘은 크리스톨이 올라가고요. 어거, 롬네이트, 그리고 오버스 같은 친구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우리가 만족할 만한 가격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트들도 순환 펌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럼 뉴스도 좀 함께 살펴볼게요. 음, 네, 캐시우드가 암호화폐 조정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창업자가 유튜브를 통해 최근 암호화폐 시장 조정이 주식시장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면서 다만 조정 기간이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미 달러 가치를 상승시키고 상품 시장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또한 기술과 혁신에 대한 공격이 주식시장을 짓누르고 있어 암호화폐 자산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지만 이와 같은 추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 일단은 왜 비트코인 의상 떨어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시적인 하락이다. 주식시장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 자체가 현재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 요소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NBA 선수 안드레 이거 달라도 보수 일부 비트코인을 받는다. 현재 비트코인으로 주급 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 정치가들도 비트코인으로 정치 후원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시장은 월급으로 비트코인을 받고 있습니다. 네, 파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7월에 희생 막겠다. 네, 인플레이션을 인한 희생을 어떻게 막을까요? 인플레이션의 경고화를 막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 날 이에 인준 청문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준비한 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파월 의장은 사전 증언에서 계속되는 팬데믹 속에서도 경제가 빠르게 힘을 얻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과 공급망 정체가 지속적으로 오르며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높은 인플레이션은 희생을 치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말했다. 예.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겠다. 뭐 금리 인상을 하겠다. 뭐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거예요. 경제가 빠르게 힘을 얻고 있다. 지금 우리들은 느끼기에 경제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는요, 상당히 좋아요. 기업들은요, 돈이 넘쳐납니다, 지금. 왜? 그만큼 양쪽 완화를 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웬만한 거를 다 걷어 들여줬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한국이랑은 다르게 뭐 해외 같은 경우 뭐 자영업 하시는 사람들 기사들을 보니까 또 대부분이 본인이 장사할 때만큼의 수익을요 일을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지급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엄청나게 돈 뿌려댔습니다. 그런 돈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좀 크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공적 자금을 이 팬데믹 시대에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걷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근데 걷을 때도 아마 미국에서도 아마 무리하게 막 올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치료할 희생도 많지만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희생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큰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주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미국 SEC 증권형 토큰 플랫폼 티제로 80만 달러 벌금 합의인가 이런 거 여러분. SEC는 누군가가 증권형 토큰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금융법에 문제가 된다 싶으면 고발을 하고요. 그러고 합의를 합니다. 이전에 이오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그 딴지를 거는 게 리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 뭐 루나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 SEC에서 태클을 걸고 있죠. 근데 결국은 얘네들은 돈 받으면 봐줍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처벌을 했는데 얘네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돈 주면은 봐줘요. 합의를 해버립니다. 리플도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합의했다라고 발표가 날 수도 있어요. 리플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버텨봅시다. 그날까지. 네, 그리고 월가에서는요, 5%의 고객만이 비트코인이 올 연말 10만 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했다. 41%가 6만 달러, 9%가 8만 달러로 올 연말 가격을 답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작년에만 해도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뭐 50%, 60%, 70%가 10만 달러가 연말에는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런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요, 이 고객 이 투심은 여기 확인해 볼 수 있죠. 투자 심리. 투자 심리가 정말 그 정도로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투자 심리가 그 정도로 좀 최악이라는 거. 이런 걸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레스케일 암호화폐 운용자산 374억 달러, 400억 달러에서 현재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요, 투자를 걷어들인 게 아닙니다. 코인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운영 자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한 485, 500억 달러에서 한 달 사이에 130억 달러가 날라갔거든요. 얘네들도 존버합니다, 지금. 네. 그레이스케일 역시도 물량을 털지 않아요. 네, 이런 것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제가 괜히 고래들은 물량을 털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떨어지는 거는 고래들, 기관들이 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하락으로 인해서 예, 팔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물량들을 족족 고래들이 다 잡아서 본인들의 개인 지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도요 보시면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은요 계속해서 최근에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물량이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어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는요 누군가가 코인을 매집을 하면은 계속해서 개인 지갑으로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시장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기회가 돼요.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지난해 스타트업에 330억 달러 상당 투자, 엄청난 돈을 투자한 거죠. 근데 이런 스타트업에는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NBA 선수가 보수를 비트코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글레이 톰슨 역시도 비트코인으로 보수를 받겠다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릭 에델만 올해 말 3분의 1 미국인 비트코인 보유 전망. 월스트리트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미국 금융기업 에델만파 파이내션 엔진의 창업자인 릭 엔델만이 2022년 말까지 미국의 3분의 1이 비트코인 소유가 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앞서 비트코인은 15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진짜 새로운 자산 클래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비트코인을 정말 인생의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인생의 기회로 보지 않고 쓰레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두 개 다. 각각 평가하는 사람들 모두 경제 전문가들 또 많은 투자자들이라는 거죠. 결과는 누가 이길지 팽팽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이 한번 올까 말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시간 현물 거래소로 2,468억 원 달러의 비트코인 입금이 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확인했죠. 이거 보면 누가 또 팔려고 보내는구나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물량 들어온 거 거의 없습니다. 들어온 만큼 팔려 나갔다 또 가지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입금된 것만 지금 기사가 뜬 겁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최근 24시간 동안 18,000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소각되었다. 그만큼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났다는 소리고요. 실제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항상 가스비가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갔고요. 어저께 엄청난 가스비를 기록을 했죠. 제프 리스 비트코인의 슬럼프는 체급롭게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암호화폐 채굴 기업 주가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들이 어깨 진을 억제시킨다. 장기적으로 채굴 기업에 긍정적일 수 있다며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면 전기 비용의 부담을 가지는 소규모 채굴자들이 작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개인들 떨궈내는 거죠.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채굴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소규모로 채굴하는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진다. 그래서 오히려 대형 채굴자들에게는 호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미 털어내기라는 거죠. 채굴자 털어내기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죽을 곡소리가 나지만 기업 투자자들한테는 기회다라는 소리가 들죠. 왜 그들은 돈이 많으니까. 하이브 지난해 채굴 비트코인 한 개도 매도 안 했다 이거죠. 하이브는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입니다. 채굴 기업에서 이더리움을 뭐 4만 개, 비트코인은 뭐 1,700개 이상을 채굴을 했지만 한 개도 판매하지 않았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다 팔았다라는 기사가 나오네요.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한 방에 나올 겁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한 코인은 없어요.
예, 나오죠. 가스비 5,700K까지 급등했다. 하락장 영향으로 인해서. 하지만 가스비,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가격의 상승도 같이 얘기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좀 길었네요. 네, 아무튼 오늘 비트코인,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5,100만 원. 어저께 생각을 하면요. 지금 자리도 상당히 감사한 가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지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전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따가 정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아침 방송은 여기서 끝입니다.